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의 다가성에서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본 사람이라면 다가성의 오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댓글을 읽으면서 실제로는 이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복소수의 다가성에 의해 수체계가 엉망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는커녕 저에 대한 무시와 비난, 욕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큼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평면 공간의 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3차원 공간까지의 수의 영역에서 오일러 항등식의 지수 형식보다는 각수를 쓰십시오. 그래야 수학이 수학답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해하신 분은 이 영상에 이해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소수의 다가성의 오류를 알고 공론화가 되어야 잘못된 개념이 바뀝니다. 잘못된 개념이 계속 유지되면 수학이 전혀 수학답지 않고 그 결과로 수학을 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이제 잘못된 논리는 수학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보통은 극좌표계라 불리우는 평면을 각수평면이라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구면각수 공간에서 한 점이 하나의 수인 것처럼 각수평면에서도 평면의 점 그 자체가 하나의 수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산자가 사용된 계산 결과는 연산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계산 결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연산자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수평면상에 한 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곱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됩니다. 각수의 특징은 대상의 점에 각수를 곱하면 그 각수의 각만큼 회전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곱이 된 수의 제곱근 연산자를 사용하면 원래의 수를 다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와 같습니다. 제곱근 연산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연산자 콜론 제곱근 강의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수평면에서 회전에 관한 성질은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분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크기가 1이고 각이 180도 미만인 각수들은 제곱근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더라도 그 영역이 동일한 평면에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각수를 복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80도 이상인 각수들은 제곱을 하게 되면 360도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각의 원래의 정보를 복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80도 이상인 각수들을 제곱근을 사용하여 나타낼 때 180도를 뺀 나머지 각만을 제곱근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곱근 안에 넣는 각이 180도 미만이면 제곱근 안에 어떤 각을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180도가 넘는 각수의 경우는 180도를 제곱근 밖에 쓰고 나머지 각만을 제곱근 안에 넣습니다. 그래야 제곱근을 사용하더라도 각수가 원래의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은 제곱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성질을 따르지 않고 제곱근 연산자를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각수를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수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식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연산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각 30도 곱하기 각 마이너스 30도는 실제 계산 결과는 각 360도로서 각 0도가 됩니다.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하면 2의 6분의 파이 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i로서 결과는 2의 0제곱으로 1입니다. 이 수식은 2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i라는 해석적 영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옳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수의 음의 각을 사용하게 되면 지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각의 해석적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곱근 연산자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 제곱근 안의 두 각의 곱이 360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각을 제곱근 밖으로 뺀 후 곱셈을 적용해야 합니다. 각 30도는 루트 각 60도입니다. 각 마이너스 30도는 실제로는 330도이고 제곱근에 대한 각의 기본 성질 때문에 각 180도 곱하기 루트 각 300도입니다. 그리고 두 수를 곱하면 1입니다. 여기서 루트 각 60도 곱하기 루트 각 30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근 인수를 포함한 두 각수의 곱에서 두 제곱근 안에 있는 각의 곱이 360도 미만이면 하나의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각이 360도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곱근을 사용해서 제곱근 밖으로 빼낸 후에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복소수의 닭가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일러 항등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트 각 60도 곱하기 루트 각 마이너스 60도는 루트 2의 3분의 파이 i 곱하기 루트 2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i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기에서 적용하는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루트 2의 6분의 파이 i 곱하기 루트 2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i이고 결과는 1이 나옵니다. 각수의 결과와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한 결과가 다릅니다. 복소수의 닭가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각의 해석적 영역을 사용한 오일러 항등식의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 플러스 Q의 제곱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플러스 2PQ라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 항등식은 어떤 두 수가 P와 Q에 오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P라고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루트 3i입니다. 그리고 P 플러스 Q의 제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P와 Q의 곱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수식의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십시오.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항등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이고 Q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이고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여기서 P의 제곱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이기 때문에 P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서 이것은 정확하게 각의 연산값을 만족하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 대응이 되는 각수로 서로 같습니다. Q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이고 Q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각수 표현으로 확인해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곱은 P와 Q의 곱으로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제곱근 안에 있는 두 수가 가지고 있는 각의 연산 결과가 360도보다 크기 때문에 제곱근 밖으로 두 수를 뺀 후에 계산을 수행해야 옳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결과는 1입니다. 평면상에서 확인을 해도 각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한 복소수의 닭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저는 복소수의 닭가성을 듣자마자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후로 오일러 항등식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유사수학자 또는 사이비 수학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저를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으로 욕을 하면 이미 욕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오일러의 항등식을 이용한 연산에서 그 오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대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로 Q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1이 됩니다. 그리고 P와 Q의 곱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이 됩니다. 그러면 항등식에 의해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P와 Q를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낼 때 제곱근에 각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P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그런데 Q의 각은 180도 이상이기 때문에 18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만을 제곱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300도이고 이 300도는 다시 180도 곱하기 루트 240도로 각 180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Q값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Q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곱근들만의 곱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두 제곱근의 곱에서 내부에 있는 두 식에서 각의 곱이 360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곱근 내부에 두 수식을 그대로 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인수는 제곱근 내의 각이 360도 이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곱근을 풀어준 후에 두 수를 곱해야 합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제곱근 밖의 각 180도와 곱해져서 1이 됩니다. Q값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제곱근 밖으로 그 값을 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곱셈이 적용되는 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원래의 각의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수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의 곱에서는 평면에서의 각을 제곱근 연산자에 잘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복소수의 dak가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각에 대한 제곱근 연산에서의 기본 규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방정식의 기본근이 엉뚱하게 표현되고 있어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각의 회전성 때문에 방정식의 결과는 맞지만 과정이 엉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에 대한 기본 원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모호한 과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됩니다. 3제곱근에서도 각에 대한 똑같은 평면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0도보다 작은 각은 세제곱근 내부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도 이상, 240도 미만인 각이 세제곱근 내부에 들어갈 때는 각 120도인 오메가는 세제곱근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0도 이상의 각을 가진 각수에서 세제곱근을 사용할 때는 각 240도인 오메가 제곱은 세제곱근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300도를 세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각 180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각 60도입니다. 이 연산들에 관한 내용들은 3차 방정식 강의에서 보실 수 있고 제곱근에 관한 내용은 켤레각수와 제곱근 해설 강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의 변화는 지수적입니다. 그렇다고 지수의 각을 쓰게 되면 많은 지수 연산을 적용하게 되고 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에서의 오일러 항등식은 정확한 항등 관계가 아닙니다.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시대에 오일러는 2의 x의 급수 전개식에 x 대신에 ix를 넣었고 코사인 x의 급수 전개식과 사인 x 급수 전개식의 결과에 i를 곱한 것을 서로 더해서 항등식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처음에 2x와 코사인 x, 사인 x의 모든 x에 동일한 ix를 넣을 수 있었다면 이 수식은 대상이 어떤 영역의 수였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항등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사인 x와 사인 x의 x는 각의 자리입니다. 각의 실질 범위를 벗어난 값을 사용하게 되면 각의 해석적 영역이 되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가 실제 영역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적 영역이 항상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 영역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에도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 영역이든 해석적 영역이든 함수 관계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는 대응 관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함수적 조건만 만족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제곱근 연산자는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호입니다. 이 연산자가 크기 영역에서는 지수 연산자와 서로 완벽하게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각의 영역을 지수와 대응시킬 때는 주의해서 대응시켜야 합니다.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수학을 가르칠 때 책에 있는 내용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적어도 두세 번은 고민을 하고 여러 영역의 수에서도 성립하는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완전히 이해가 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본인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면 학습자는 당연히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풀이집에 있는 답이 분명히 오답인데도 그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학의 대중화는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본인도 그 의미를 모르면서 구시대의 오류를 그대로 전달한다면 결국 학습자는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논문에도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 또는 책에 있다고 해서 무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라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로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서화시킨 것이 논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문 또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을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은 안 됩니다. 연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논리 없이 연구하는 사람 또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드리는 정보 또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모든 정보들이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그 정보들에 대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학습하는 학습자이든 기본 논리는 반드시 습득해야 합니다. 배우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확인의 과정이 쉽기 때문에 기본 논리 형성이 쉽습니다. 기본 논리 없이는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도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기본 논리는 수학을 통해서 다져집니다. 수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에 이상이 있으면 왜곡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